안녕하세요. 집에 빨리 가니까 좋은 모양이다. 그거 들어가 봐야 하는 거지. 자, 운영전 들어가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책에서 본 적 있지, 운영전? 어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본 적 있다, 손 들어봐. 기억이 난다. 저 서울고 학생들은 확실히 모범적인 학생들인 것 같아. 운영전, 비극이죠, 비극.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자, 운영은 궁녀야. 이 궁녀는, 여기는 이제 안평대군이 나오는데, 뭐, 실제 안평대군이 좀 나쁜 사람으로 나와, 이 소설에는. 근데 안평대군은 예술을 사랑하신 분이야. 역사 속에서는 좀 긍정적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운영의 주인이 안평대군인 거지. 따라서 김진사라는 사람 시가 뛰어나고 이런데, 운영을 사랑하게 되어서 비극적인 사랑이 되는 거다. 따라서 당시 사회제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룬 소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딱 적어두고 비극적 결말이야. 액자식 구성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 운영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 앞에 140페이지, 141쪽 이런 데 가면 141, 142쪽 이쪽에 가면 운영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03년 12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풀었을 거야. 운영전 짧은 소설로. 03년 12월 평가원. 기억이 잘 안 나면 문제가 쉬웠을 법한데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7전 39 운영전 들어가자. 어느 날 밤 대군이 손님을 청하여, 대군은 이제 안평대군인데 이 사람 어떤 개인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사회 제도와 개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돼. 대군은 이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김진사의 시제를 칭찬하며, 자, 김진사 네모칸 치고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였다는 거야. 김진사의 시. 자, 김진사의 뛰어남이야. 첫째, 김진사의 뛰어남. 시는 뛰어남을 보여주는 소재고, 또 운영과의 재회가, 운영과의 재회, 다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는데, 이 시가 이제 뛰어나니까 김진사의 시제를 칭찬하고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칭찬을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야. 경이로운 눈으로 그 시를 구경하고, 그리고 한번 밑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김진사가 누굽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20번에 4번이라고 적어도 대군이 사람을 보냈어. 이게 20번에 4번 선택지 보면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겠죠. 떠올린 장면으로 20번에 4번하고 연결된다. 당에 오르는 모양을 본 적 무슨 근심이 있는지. 자, 김진사의 근심은 상사병이다. 운영에 대한 사랑, 상사병이야. 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정이 사라지고 아주 딴 사람 같았다 까지 밑줄 그어도. 하여간 김진사는 계속 근심을 하는 거지. 운영을 못 만났어. 사랑에 빠졌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대군이 무슨 병이 있는가,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가 하고 희롱하니 앉아있는 모두가 웃었다. 한미한 유생이 외람되이 대군의 농을 받음인지. 자, 이렇게 안평대군 친절하게 이제 장난기 어리게 말도 해주고 농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한미한 유생, 별 볼 일 없는 선비인데 대군께서 이래주니까 복이 진하고 화가 당도하였는지. 자, 화가 당도하다. 운영을 만나 사랑에 빠짐이죠. 그일에는 식사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왔습니다만, 하여간 병의 정도는 심했지만
얘를 갖추기 위해 안평대군이 찾아온 거야. 대군의 부름을 받고 김진사가 그중 나이가 어림으로 말석에 앉았음에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 다만 한 벽이 가리웠더라. 한 벽. 자, 벽이 가려웠더라. 여기다 세모꼴 2개. 금지된 사랑을 암시한다. 운영과 김진사의 금지된 사랑 암시. 말석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벽 쪽에 앉아서 이런 거죠. 따라서 운영과 소통할 수 있는 복선도 말석이야. 말석하고 벽이다. 벽. 밤이 이미 깊음에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여기서 첩은 운영이야. 따라서 지금 들려주는 얘기는 이걸 굳이 시점을 찾은다면 첩은 제가 이런 뜻이 돼서 1인칭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첩. 대체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부분은 운영의 말이야. 첩이 벽 사이로 엿보았습니다. 제가 엿보았습니다야.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부분이야. 여기가. 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분이 운영이다. 벽 사이로 엿보니. 벽 사이로 엿볼 정도로 운영은 적극적 성격을 보여준다.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퉁이를 향하여 앉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진사가 벽만 마주대고 있으니까 벽 너머에 운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 김진사가. 서로 이제 워낙 사랑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통한 거지. 또 이제 김진사가 대군의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왔음을 운영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퉁이를 향하여 앉았거늘 첩이 편지를 던지니. 자, 운영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편지. 자, 첩이 여기 이제 첩은 운영이야. 둘이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벽 너머로 이제 편지를 던졌다. 운영의 사랑의 마음을 보낸 거야. 편지를 던졌다. 진사가 집어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보고, 자, 집에 갔어요. 이제 밑줄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이룰 수 없는 사랑.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이에 답장을 써 붙이고자 하나 청조가 없는지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청조가 없다는 거 각조 확인하자 반가운 사자, 심부름꾼이야. 편지를 전달할 사람 혹은 편지. 근데 이제 여기 청조는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야. 자, 근데 이게 운영이 한 말인데 계속해서 보니까 첩이 편지를 던지니, 제가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가지고 집에 돌아가 놓고 봄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밑줄 그어봐. 김진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거는 1인칭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에 시점의 혼란이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시점의 혼란. 원래 운영전 전체가 원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지금 운영이 대화를 들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자 속에 운영의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아도 된다. 라는 걸 정리를 해둬. 하여간 이거는 권선징악이 아니야. 이 소설은 자유연애 사상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점의 혼란 부분이 있다라는 거. 물론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어쨌거나 1인칭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이 있다. 그런데 소설 전체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소설 전체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그래. 자, 그래서 기억 부분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김진사가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마침 동문 밖에 한 무녀가 있어. 자, 무녀의 역할이 바로 청조의 역할이야. 무녀하고 청조하고 연결해. 영리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궁중에 출입하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여겨서 김진사가. 이 부분은 이제 전지적 작가예요. 그 집을 찾아가니. 자, 무녀를 통해 답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무녀가 30이 채 못되고
잠옷 자색이 아름다우나 일찍이 혼자 되었더니. 진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 자, 진사가 왔으니까 밑줄,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기를.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했다. 김진사를 유혹하기 위함. 김진사를 유혹하기 위함.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거늘 진사가 잔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금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 명일 내일 다시 오마 하고 가더니 다음날 또 간즉 대접이 똑같아. 한결같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자, 김진사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 무녀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을 잘 못하죠. 또다시 명일 오마. 자, 소심한 성격이라고 적어. 김진사가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을 법한데 이렇게 소심한 성격의 김진사야. 김진사의 소심함. 돌아가니 무녀가 그 행색을 괴히 여겨.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네. 의심을 해. 김진사를 의심하는 내용이 비다. 자, 밑줄 그 용모의 탈속함과 보통 사람 세속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 용모의 탈속, 탈세속이야. 풍채의 준수함, 또 아주 잘생긴 모양이다. 마음속에 기뻐하더라. 따라서 김진사는 자, 말도 못해. 그리고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방석을 두루 벌려 펴고 계집종에게 문 밖에 가 기다려라 하더니. 자, 여기서 무녀의 심리는 기대감이야. 김진사가 오늘 오면 사랑하리라 이렇게 한번. 그런데 이윽고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음에 진사가 눈을 들어 그 단장의 화려함과 늘어놓은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괴히 여기더니. 김진사는 또 무녀를 이해하지 못해. 저 여자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무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녀가로되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건데 이러한 옥인을 보는고. 옥 같은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난다. 진사를 유혹하기 위한 칭찬이야. 한데 진사가 뜻이 다른 데 있죠. 오로지 운영 생각만 하고 있잖아. 상사병에 빠져서. 그 말에 대답지 아니하고 슬픈 표정으로 있더라. 슬픈 표정 세목골. 무녀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슬픈 표정. 무녀가 또 도두어 가로되. 자, 무녀가 이제 의아하지. 이렇게 유혹했는데도 안 넘어가고 오히려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슬픈 표정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22번 문제예요. 그런데 과부의 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너의 진심을 말해라. 너 왜 왔냐 이 말이야. 너 나 유혹하러 온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무녀 입장에서. 과부의 집인데 여기가.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그러니까 이제 진사가로되 무녀가 만일 신령한 즉 당신 무녀잖아. 점쟁이잖아. 점쟁이. 점장이냐 점쟁이냐. 점장이란 말 안 쓰냐? 점쟁이. 그러니까 석수장이나 미장이 같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이라고 써줘야지. 점쟁이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무녀, 점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점이 많은 사람. 점순이. 점순이도 점쟁이의 뜻을 두 가지를 적어놔. 점이 많은 사람. 점쟁이고 점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이 아니라 점 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 신내림을 받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안 한다는 거겠지. 점쟁이. 무녀가 당신이 점쟁이니까 신령한 적 어찌 나의 온 뜻을 알지 못하리오 하거늘 무녀 더욱 괴히 여겨 즉시 신단에 나아가 점을 쳤어. 자, 이제 이게 요즘에도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보통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좀 신비롭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기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전기성. 무녀의 신령스러움. 김진사의 이제 본심을 안 거죠. 난구나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점쳐보고 나서 이제 점괘가 나왔겠지.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행하지 못할 계획이로다.
이루지 못할 일. 자, 운영가의 사랑은 이루지 못할 일.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그 슬픈 표정의 이유가 기억과 A와 C 길게 연결해. A하고 C하고 길게 연결해라. A하고 C를 길게 연결. 당신 이루지 못할 일을 운영과의 사랑, 그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다라는 거죠.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도다. 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년이 미치지 못하여 밑줄 황천 사람이 되리로다. 점쟁이니까 딱 이렇게 점괘를 내보고 알아버린 거잖아. 자, 그래 결말 암시, 비극성이야. 너 3년도 못 돼서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죽는다. 신사가 울며 왈. 어쩔 수 없지. 운명이라면. 진사가 울면서 왈. 그대 비록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 또한 아는 일이다. 나도 내 사랑이 비극적인 거고 이렇게 슬프게 끝날 거 안다. 하고 인하여 전말을 자세히 일러왈. 마음속에 원이 맺힌지라 백약으로 풀지 못하리로다. 자, D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원한 같은 건 C. 이루지 못할 사랑이야. 다 연결되죠? 근심 속에 있는 거지. 다만 바라나니 그대로 인하여 내 편지 한쪽만 전하여 주면 밑줄 내 편지 한쪽만 전하여 주면 죽더라도 또한 영광이 되리로다. 죽음을 무릅쓰죠. 김진사가. 김진사의 운영에 대한 사랑이고 즉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야. 따라서 여기서는 사랑의 진정성 상사병이고 천생연분이었던 모양이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니까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독자들이 느낄 수가 있다. 무녀가로되 천한 무녀가 비록 신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간혹 출입함이 있으나 부르는 명이 없으면 감히 궁중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따라서 무녀를 통해서라도 편지 전달은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낭군이 저토록 간청하니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리이다. 밑줄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리이다.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사의 사랑에 감동해서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한다. 무녀가. 김진사의 사랑에 감동, 어려움을 자청하는 무녀. 진사가 기뻐서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어주며 당부합니다. 운영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죠, 이게. 자, 봉투 하나. 운영이 벽 사이로 편지를 던졌고 그걸 김진사가 받아봤고 이 봉투는 운영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야. 따라서 김진사가 이렇게 답장을 할 때는 무녀를 통해서 보내는 거야. 삼가 그릇 전하여 잘못 전하여서 화를 짓게 말라 그러죠. 무녀가 은낙하고 받아가지고 궁에 들어가니 자 궁에다 세목걸 2개. 궁 역시 자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방해물이다. 궁궐. 만약에 운영이 궁녀만 아니었으면 둘은 사랑을 이루게 되었을 거야. 근데 궁녀이다 보니까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궁중 사람들이 궁에 들어가니 궁중 사람들이 다 그 옴을 괴이히 여기거늘. 왜 괴상하게 생각해 궁중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은 무녀가 궁 안에 들어오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녀가 다른 말로써 대답하고 자 둘러댄 거죠. 거짓말을 하고 인하여 틈을 타 눈을 주어 첩 동그라미 운영이야. 운영을 데리고 저에게 눈을 준 거지. 눈길을 줘서 저를 데리고 후정 그윽한 곳에 가 편지를 주거늘 첩이 받아가지고 방에 돌아와 떼어보니 하였으되. 여기서도 1인칭 주인공이야. 첩 이야기니까 1인칭 시점이라고. 근데 김진사하고 무녀가 만나는 장면은 다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이야. 그래서 시점에 혼란이 있다는 거다. 떼어보니 하였으되 그대를 한번 봄으로부터 마음이 날고 혼이 흩어져. 그러니까 천생연분 한 방에 맛이 간 거죠. 김진사가. 등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매양 당신이 있는 밑줄 서쪽을 향하매 거의 창자가 끊어지도다. 운영에 대한 그리움.
벽 틈으로 주던 글을 공경하여 받아보기를 다 못하여. 벽 틈으로 이제 주던 편지죠. 빗줄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글자를 적시는지라. 잠을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능히 내리지 못하여 병이 골수에 들매 백약이 무효한지라. 자, 안타까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이죠.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 다만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 이승에서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저승에서 만나자.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귀신이 도와주시어 생전에 만나 이 한을 씻게 해주신다면 백골 난망이라 하였더라. 자, 이 한, 사랑의 슬픔하고 연관돼. 자, D하고 E하고도 연결해. 따라서 D는 22번 문제에 A, C, D, E를 다 연결한다. 22번은요, 니은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그랬으니까, 니은의 이유라는 건 김진사의 슬픈 표정이야. 이루지 못한 사랑하고 관련된 거고, B는 무녀가 그의 행색을 네이로마 하고 자꾸 가니까 괴상하게 여기서 의심을 하는 것은 김진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거고, 나머지는 이루지 못할 사랑하고 연관되니까 바로 답이 나온다. 자, 중략 뒤에 첩이 보기를 마침에 소리 끊이고 기운이 막혀 입으로 능히 말을 못하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하여 눈물이 다하매 밑줄 피가 나는지라. 피눈물이 나더라. 과장법인데 사람이 할까 병풍 뒤에 앉아 종일 흐느끼고. 사랑의 비극성이야.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서 그래. 그 후로부터 더욱 잊을 길이 없어 미친 듯 취한 듯하여 자연 얼굴과 말에 나타나매 대군 세목골 대군이 의심하고 사람의 괴상하게 생각함을 면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야. 사랑에 빠져서. 뭐 사춘기 때 좀 이상하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얘가 갑자기 꾸미지 않던 머리를 꾸미고 옷을 사입고 막 하면 사춘기에 빠진 거고 좀 이상하다. 제 여자친구 생긴다 이렇게 들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슬픈 표정이라서 그래.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20번. 적절하지 않은 장면 1. 김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어야겠지. 일단 그게 기억에서도 알 수 있어요. 기억 부분에서도. 김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은 맨 위에 첫 장면에서 알 수 있고,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진사를 기다리는 모습은 B 장면, B 뒷장면에서 알 수 있다. A, B 뒷장면에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역시 앞장면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를 해. 김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한번 만나기를 원하니까 심부름꾼을 보낸 장면. 자, 5번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진사가 만나는 모습.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X해라. 벽을 통해 운영이 던져주는 편지를 받은 거죠. 자, 21번 기억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 노심초사.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답장을 써 오로지 오매불망 운영 생각인데 답장을 써 붙이지 못해서 가슴만 태우니까 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다. 노심초사하다. 1번 답. 자, 불안할 때 자불안석인데 요거는 이제 좀 사용 용도가 다르죠. 앉은 자리가 막 불편하고 불안감이 클 때고, 여기서 노심초사 1번으로 가야 되고,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이다. 은인자중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하다. 몸가짐을 신중하게 할 것. 풍수지타는 효야 효. 바람이 멈추고자 하나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때는 좌불안석. 여기는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건 노심초사.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된다. 21번도 별표 쳐놔. 21번도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다. 그 다음에 23번을 별표 친다. 무려 시가 5편이나 나와. 김진사의 심정. 자, 문제 내신 분이 정성을 다해서 낸 거야. 가와 마와 같이 표현했다고 할 때 아래의 두 부름에 답하라. 22번, 23번. 자, 22번에다가는 그냥 상사병이라고 딱 적어놔. 상사병하고 관련된 거고.
23번 가마에 대한 설명이다. 1번 가.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운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시름이 그득하다 하시겠지만, 내 마음속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시리이다. 1번은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김진사가 속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1번 지운다. 동시에 24번도 봐. 1. 가의 시름은 김진사가 운영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니까 둘 다 지웁니다. 나로 가자. 뜻밖의 운영의 글을,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보니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달 밝고 고요한 밤에 생각 더욱 서럽구나. 만나지 못해서. 운영 생각만 하는 거야. 23회 2번 가자.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김진사의 심정 맞겠죠. 뜻밖의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았으니까. 24회 2.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배경이죠. 밤에 더욱 간절하게 그리워질 거라. 2번도 지워. 다로 가자. 비는 온다. 비 동그라미. 부러움의 대상. 임은의 못 오는 곳. 임은 못 와. 못 온다. 세모꼴. 물은 간다. 물 동그라미. 간다. 부러움의 대상. 나는 의 못 간다. 세모꼴. 따라서 비하고 물 동그라미 치고 부러움의 대상이야. 오거나 가거나 할 수만 있다면 이대도록 그립겠느냐. 따라서 비는 올 수 있고 물은 갈 수 있는데 나는 운영과 못 만난다는 거지. 따라서 23회 3번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의 마음 X하고 운영을 몹시 그리는 심정이야. 운영을 몹시 그리는 심정. 그래서 23회 3. 24회 3 보자.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 인생 무상 없다. 지워라. 김진사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자, 물은 임에게 갈 수 있는 존재. 자, 부러움의 대상이자 김진사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24번도 3으로 한다. 라. 낙엽의 두 자만 적어 서북풍에 높이 띄워 월명장안에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답장을 보냈으면 좋겠죠. 임께서 보신 후면 임도 반겨하시리라. 23의 4.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지. 당연히 답장. 지워라. 23의 4를. 그 다음에 24의 4. 라의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 맞죠? 무녀. 청조라고 써놔도 좋겠다. 청조에 해당되는 거고, 무녀가 사자, 심부름꾼 역할을 하니까. 마로 가자. 마.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간장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 일신이 수와 상침하니 살똥말똥하여라. 수와 상침, 매우 곤란한 환경이라고 세목골 딱 쳐놔. 비유적으로 물과 불이 서로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침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곤란한 환경. 따라서 23의 5. 많은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 표현 맞겠죠.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피눈물, 눈물 솟아난다야. 나는 지금 수와 상침이다. 24의 5번. 바의 수와 상침은 김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인 거 바로 보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23하고 24가 가나다라마가 다 대응되니까 연결해서 지우면 됩니다. 운영전, 옥누몽 다 중요한데, 자, 앞부분의 이야기. 이게 03년 12월 평가원 고등학교 2학년들이 2005 예비수능을 보기 직전에 치른 이 평가원 전에 유사한 장면이 제시문이 일부 중복된다. 어느 봄날 유영이. 자, 유영은 별표를 치자. 전달자야. 전달하는 사람이고, 수성궁에 놀러가서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서는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안평대군은 세목골 치자.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 어디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운영전을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운영전을 봤던 기억이 있다. 나 기억난다. 중학교를 전부 다 안 좋은데 나 모양이구나. 네. 여기에 일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게 홍길동전이나 제망매가나 딸깍발이나 이런 게 다 수능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하고 별개는 아니다. 김진사는 여기서 김생으로 나오는데 네모칸을 치자. 김진사 혹은 김생이다. 이 안평대군이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야. 그래서 혼사장애 모티프가 이 안평대군과
궁녀라는 신분. 궁녀라는 여인은 대군에게 예속되어 있고 밖에 출입하지 못해. 그래서 혼사장의 모티프가 생기는 겁니다. 운영과 그녀의 애인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까지 끊어. 지금부터는 이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대군의 문중에 출입하던 김진사를 보고 연정을 느낀 운영은 운영 동그라미 쭉 빗줄 궁궐 밖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러 궁녀들의 도움으로 김진사와 미래를 하다가 발각되어 분초를 당합니다. 자유연애에 대한 소망, 자유연애 사상이 있는 거예요. 2004년 이옥의 심생전의 주제와 유사하다. 행동하는 인간들을 만날 수 있어 봉건 사회에 경직된 사회지만 그 속에서 숨쉬는 인간들을 우리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대군이 보기를 마치시고 또 한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자란도 궁녀다. 노염이 좀 풀린 것 같으므로 소옥도 궁녀야. 자, 소옥하고 궁녀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놨고 의리의 궁녀들이야. 궁녀. 자, 의리의 궁녀들. 이제 이 궁녀들의 도움으로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하였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무리군자 뜻의자 여러 뜻을 물리치고 따라 싸웁니다. 운영의 회절은 운영 동그라미 운영의 회절은 절조를 깨뜨린 것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밑줄 저의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운영을 도와준 사람이 자란 소옥이죠. 그리고 소옥은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운영을 살려달라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자 여기 저는 운영입니다. 여기서 일단 1인칭 주인공이야.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되고 이 저가 이제 서술자죠. 정보 전달자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빗줄 그날 밤 저는 비단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운영의 자살이다. 자살했어.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자, 진사 네모칸 김진사가 붓을 잡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25번에 2번 선택지라고 적는다. 진사는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은 옛 일을 당겨서 이야기하였는데 매우 자상하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다가 운영이 진사 보고 이로부터 이해하는 낭군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지금은 이제 낭군이 된 거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맺어진 거죠. 자살하고 나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했다. 이에 진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중략 이후 장면. 이런 후로부터 저는 세상살이에 뜻이 없어 목욕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고요한 곳에 누워서 나흘을 먹지 않았지요. 마침내 한번 깊이 탄식하고는 밑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몸이 되고 말았답니다. 여기서 나의 죽음은 나는 네모칸 쳐라. 김진사의 죽음이다. 김생의 죽음이라고 적으면 돼. 그런데 여기도 역시 1인칭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 나는 김진사야. 이건 김진사고 여기 앞에 중략 이전에 저는 운영이야. 그러니까 둘 다 시점으로 1인칭으로 전개되는데 정보 전달자, 서술자가 바뀐 거야. 자, 서술자의 변화 이렇게 정리해. 이제 이런 문제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중략 이전의 제시문에다가 서술자 운영, 밑에는 서술자 김진사 이렇게 적어서 장면별로 정보 전달자가 다르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맞아요. 이 부분이.
서술자는 여기서는 운영이고 여기서는 김진사다라는 거. 2003년 03수능의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장면별로 서술자가 다르다라고 했던 그 선택지가 이런 데는 적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시문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런 건 별표를 쳐놓고 꼭 정리해놔. 중략 앞부분의 서술자는 운영이고 서술자가 바뀌었어. 중략 이후 부분의 서술자는 김진사야. 서술자가 장면별로 달라졌다는 거. 여기 대화에서는 그래. 자, 진사도 죽었다. 그러니까 중략 다음에 이런 후로부터 저는 이랬을 때 이런 후로부터 밑줄 그어. 사건 진행상 이런 후로부터는 운영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런 뜻이 돼. 운영의 자살 이후로부터 저는 세상 일의 뜻이 없어진 거죠.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자, 김진사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다. 유형 별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였던 종도 이미 없어졌고. 자, 김진사의 종인 특이라는 놈이야. 김진사의 종인 특이라는 개발신데 이 녀석이 김진사하고 운영을 만나게 해주고 도망가게도 해 도와주다가 배반을 해버려. 이게 탈로 났으니까 도망가게 해주다가 배반했던 녀석인다. 그런데 김진사가 용서해줘. 특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 원통하고 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어찌 못하여 하남인가? 김생이, 자, 김생 내목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전지적 작가로 다시 또 이어져. 그래서 이 소설에서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1인칭이 들어간 나름대로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소설이다.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 동그라미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천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즐겁습니다라는 거야. 사랑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름으로써 밑줄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03년 12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자. 자, 안평대군은 이 두 사람이 죽게 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걸 슬퍼해주고 있다. 고궁의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인간 세상에 잠깐 들렀다는 거야. 인생 무상이죠. 어쨌거나 수성궁의 인적이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해서 슬퍼해서 여기 들렀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자연은 그대로다.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밑줄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밑줄 그 인간사의 변하기 쉬움이 이와 같거늘 인생 무상이야.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슬픕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우리 두 사람은 밑줄 본래 천상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 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천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오라 하기로 제가 반도복숭아, 천도복숭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밑줄 운영과 같이 먹다가 들킨 거야. 진세 세목골, 티끌 세상이다. 그래서 홍진, 미진, 풍진, 속세, 사바, 하계, 인간 세상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적강한 신선이 된다. 진세에
적강되어 밑줄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사, 이건 다 도교 사상이 스며 있는 겁니다.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sap기로 밑줄 돌아가는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들렀다가 우연히 김진사를 만난 거죠.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밑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야. 이 부분 불가능한 상황 설정. 정석가,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들 우리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주제가 요거야. 영원한 사랑.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하는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과 서로 만나자. 존군에다가 별표 유형을 얘기한다. 귀중하신 분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존군 별표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주시옵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 꾀꼬리 같은 새들이 날고 봄빛이 옛날과 같다 밑줄 그어 자연은 그대로이다. 봄빛이 옛날과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간 곳 없다. 세목골 인생무상이야. 중천의 솟은 달은 차기만 한데 실제로 달이 차가운 건 아니죠. 시적 화자의 감정 이렇게 적어. 차갑고 쓸쓸하게 느낀 거야.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그러니까 운영전에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한시가 20여 편 들어있어. 이 작품 안에. 근데 그 한시들이 전부 다 뛰어난 작품들이야. 그래서 운영전이 이제 아름답고 슬픈 작품이고 비극이면서 옛날에 연애했던 장면들이 지금 고상하게 연애를 했죠.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재능을 뽐내기도 하고 우아하게 연애를 했다. 옛날 사람들. 양반 교수들 얘기지. 운영의 시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봄빛 동그라미 천년만년 밑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그래서 봄빛은 천년만년 찾아오는 우리 사랑이야. 우리 사랑이다. 오늘 저녁 예에서 와서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옛날의 자취를 더듬고 있다. 따라서 A의 옛날과 같다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주고받는 시라는 거야.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슬픈 눈물 세목골 수건을 적시네 라고 시를 남겼습니다. 다시 마지막 장면에다가 또 적어도 되겠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어라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거는 액자 바깥이야. 그러니까 이게 액자 소설인데 보기에 그 액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 가는 유영과 김진사, 운영의 만남과 대화가 있는 부분으로 겉액자라고 해. 가는. 겉액자 안에 이제 속액자의 내용이 다야.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 이게 나고 이 부분이 이제 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으로 여기는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중략이 있고 그 중략 밑에 저가 김진사니까 이 부분은 김진사가 이제 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 그칠 줄을 몰랐고 유영이 위로의 말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도 된다. 자, 이때 유영도 또한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청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대목한 김생, 밑줄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여기에다가 다시 25번에 2번이라고 또 적어준다. 따라서 25번 문제는 제시문에 두 군데나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책자가 전해지죠. 유형 별표,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쓸쓸한 마음 이렇게 나오니까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야.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심식을 전폐했다. 후에 명산을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미친 바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26에 2번이라고 적어. 마지막 문장에다가. 분명히 부탁은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실제로 유형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장롱 속에다만 감추어 둔 거야. 그런데 유형도 명산대첩 찾아다니다가 종적을 감췄지. 아마 이제 운영전이라는 책이 장롱 속에서 발견된 거지. 그래서 세상에 전해졌을 거다. 25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서술자는 그렇죠. 유형과 김진사 운영의 만남과 대화 부분에 유형을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대. 가에서 유형은 김진사와 운영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X하고 기록은 김생, 김진사가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유형은 김진사 운영과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2번 답. 3번 나의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가의 유형이죠. 따라서 3번에다가 시점의 혼합이라고 적어. 3인칭과 플러스 1인칭, 부분적으로 1인칭이 나와. 시점의 혼재 혹은 시점의 혼합 이렇게 적으면 돼. 4번 나에서 김진사와 운영은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략 위와 아래에 나오죠. 5번 가에서는 밑줄 나에 없는 밑줄 김진사와 운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라고 물었던 왼쪽 위에서 10번째 줄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 선인이었습니다. 부분에서 25의 5번을 확인할 수 있다. 천상의 선인이었다. 이거는 나에만 없고 가에만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25번 답을 2로 하고 참고로 28번을 가봐. 28번은 보기가 아주 중요해. 28번은 보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거의 모든 고전 소설에 또 고전 시가에 있는 이야기야. 금기의 위반 모티프 별표쳐 보기를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는 것.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서 며느리 바위가 뒤를 돌아봐서 화석이 돼버리죠. 그런 것들이 금기를 어겨서 그래. 단군 신화에서도 금기가 나오잖아. 햇볕을 보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그게 금기야. 호랑이가 금기를 깨고 나가서 사람이 못 됐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금기 같은 게 있을 거다. 그 다음 혼사장의 모티프. 최척과 최척전에서 오경과 최척의 사랑을 방해하는 혼사장의 모티프는 가난이야. 가난. 최척 집안의 가난이었죠. 참고로 써놔. 최척전. 혼사장의 모티프도 대단히 많이 등장해. 여기서는 이제 운영이 궁녀라는 것 또는 안평대군의 궁녀였다는 게 혼사장의 모티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적강 모티프. 심지어 이제 관동별곡 같은 그런 시에서도 고전 문학을 읽어보면 적강 모티프가 참 많은데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전부 다 신선이었어. 여학생들은 전부 다 선녀였고 사실은. 관동별곡의 송강정철은 귀양온 신선인데 도교경전이 황정경이죠. 황정경 책을 쭉 읽다가 글자 한자 잘못 읽으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귀양 와버린 거라고. 그런 게 관동별곡에 있고 04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심청전에서
심청은 선녀였었다고. 선녀였는데 옥황상제 그 잔치에 쓸 술을 훔쳐다가 불쌍한 사람에게 대접을 해가지고 정작 잔칫날 술이 바닥이 나버려. 그래서 선녀로 살다가 심청으로 귀양 온 거야. 춘향전도 첫 장면은 귀양 온 선녀라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돼서 도교점을 봐봐. 그러면 전부 다 신선 선녀로 분명히 나오고, 천도복숭아를 따먹고 훔쳐먹고, 여기 나온 여기 누구냐 김진사처럼 귀양 왔다 이렇게 나올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고전문학에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28번 문제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별표를 쳐두고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대입에서 찾는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26번부터 보고 오자. 나에서 소옥은 운영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에서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였다 그랬는데, 세상에 전하였다는 X를 합니다. 그냥 분명히 장롱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보는 거죠. 3번 나에서 운영은 태군의 노여움이 다소 누그러졌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운영의 자살. 가에서 운영과 김진사는 인간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5번 나에서 김진사는 운영의 죽음 이후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는 게 중략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5번도 맞다. 넘겨라. 27번 A와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한시에 1번 A에는 김진사가 말했던 인간사의 무상감이 표현되어 있죠.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인생무상. 2번 A의 차가운 달의 이미지는 B의 감정을, 시적화자의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김진사의 감정이죠. 3번 B는 A와 같은 계절적 배경 활용, 봄이다 봄. A의 시상을 이어받고 있죠. 화답시야 화답시. 4번 B의 봄빛은 비극적인 운명의 아픔 X해라. 반영되어 있어 애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랬는데, B의 봄빛 자체가 고운 꽃이 새로 피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이랬으니까 사랑의 봄빛으로 감상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지난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와 같다 옛자취 찾아보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생략하겠다. 혼사장의 모티프가 통과 의례의 기능이라고 했다. 1번 대군이라는 존재는 김진사와 운영의 혼사장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혼사장애 모티프에 대군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2번 김진사와 운영이 반도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금기 위반 모티프입니다. 맞고 3번 유영이 죽은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죠. 그거는 이제 적강 모티프, 귀양 왔다가 둘 다 비극적으로 자살하거나 죽은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야. 죄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건은 다 종결됐어요. 따라서 유영이 죽은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것은 장차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X, 적강 모티프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가 아니라 적강 모티프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어떤 배경이죠. 기록한 책자는 물려받았으니까. 따라서 사건의 예고 가입표 친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3번 답. 4번 천상에서 문제가 지상세계로 적강을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죽었어 둘 다. 그리고 죽고 나서 해결되었죠 결국은. 따라서 이 작품에서 혼사장애는 뭘까? 일종의 통과의례다. 통과의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수능인 셈이지 그냥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대학생이 되는 건 아니죠. 통과의례를 잘 이겨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다. 4번은 해결되는 것 보면은 제시문에서 이제 해결돼서 만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한은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4번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3번이 답이다. 5번 김진사와 운영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쫓겨난다는 내용에서 금기 위반 모티프, 적강 모티프가
혼합된 양상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자, 시간 싸움이라고 적어둔다. 해석 부분이야. 28번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실전 41로 가서 옥루몽인데 이게 이제 작자 미상판본도 있고 대체로 남영노의 작이라는 거 구운몽보다도 3배나 길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소설 중에 하나야. 춘향전 다음으로 아마 인기가 아주 많았으니까 역시 이게 대성 모의고사 이런 데도 출제됐고 교육청에도 나왔기 때문에 실전 41을 꼭 별표를 쳐둔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디까지나 제시문에 근거해서 그냥 제시문의 내용대로 인물 찾아서 풀어내야겠다. 남영노 작이라는 게 통설이야. 통설. 널리 알려진 그런 작품. 구운몽은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 중심 주제인데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고, 옥루몽은 이제 유교 쪽이 입신양명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되어서 현실적인 삶이 강조되고 있다. 강남홍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 주인공입니다. 강남홍은 훌쩍 몸을 솟구쳐 허공으로 날아오르죠. 도술소설이야. 무협지하고 비슷해. 이 부분은 전기적 요소가 있다. 번쩍 칼을 떨어뜨려 도끼를 휘두르는 뇌천풍의 투구를 쪼개어버렸다. 자, 장군 한 명을 죽인 거죠. 양원수는 참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주인공 양창곡인데 여기는 일단 양원수로 나오죠. 네모칸을 쳐둔다. 자기 부하 장군을 죽였으니까 그래. 친히 대결해보고자 들먹들먹 하는데, 자, 양원수가 직접 강남홍하고 싸우려고 해. 근데 소사마가 앞을 가로막고 대신 나섰다. 자, 양원수의 부하 장군 소사마는 평행사변형 하자. 소사마. 그러니까 이제 대신 양원수를 대신해서 또 싸우러 갔죠. 소사마도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방천극을 잘 쓰는 명장 소사마도 강남홍 동그라미 놀라운 재주와 칼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밑줄 긋고 아차. 소사마는 부하장군 소사마는 극도로 긴장하였다. 아, 강남홍의 칼에 맞아 죽나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남홍은 하늘에서 나는 듯 명랑한 소리로 외칠 뿐입니다. 하늘이 내신 명장을 내 손으로 어찌 죽이리요.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니 장군은 빨리 원숙께 돌아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라 하시라. 이렇게 존칭을 해줘. 32번에 A에 나타난 소사마의 처지에 적용할 한자 성어다. 사생결단을 내려고 달려든 게 아니고 분명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밑줄 긋고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4번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이 꼼짝 못하다로 답을 찾고, 5월 동주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람은 사이가 나빠요. 원수지간인데 같은 배를 탔으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속담이죠. 견문발건 모기 보고 칼 빼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거고, 천전반측 잠을 못 이루는 거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 5월 동주 알아두고 32번 답을 사로 한다. 이건 쉽다. 자, 물러가라 하시라. 양원수도 드디어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고 강남홍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러나 싸움에 이기면 이길수록 강남홍의 고민은 컸다. 전쟁에 이기는데도 계속,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양창곡인 줄 알아.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인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어찌 오랑캐 왕을 위해서, 자, 만왕 세목골 쳐라. 오랑캐 왕을 위해서 나의 고국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장군 한 사람의 쫄개도 내 조국의 군사를 죽이고 싶지 않으나 그래서 소사마를 죽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밑줄 스승의 명을 받들고 싸움터에 나와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여기에다가 29번에 5번이라고 적는다. 강남홍이 참전한 이유는 자신의 사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9번 문제 풀자. 위글을 통해 짐작할 수 없는 것. 30번을 풀어야겠다. 30번. 기억에 드러난 강남홍의 심리에 대한 설명인데, 다 읽어보면 이제 더 잘 쉽게 풀 수 있겠지만, 1번. 상대방보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있다. 허세 부리다 X. 2번. 전쟁에 이미 승리하였으므로 굳이 상대방을 살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쟁 전체에서 승리했다라는 건 모르고 자신의 조국이라고 분명히 나오니까 살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의 이유가 달라요. 고국을 저버릴 수 없어서가 된다. 2번 지운다. 3번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왔죠. 사부와 관련이 있다. 29의 5에서 화살표, 30의 3번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싸우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있는 3번이 답이네. 4번 상대방이 워낙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우고. 상대방을 제압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애인을 죽이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심리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지. 따라서 5번으로 가서 유혹받지 않도록 한다. 기억 부분의 심리는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까의 염려가 아니니까 지워. 자, 다시 제시문. 달 밝은 밤이었다. 강남홍 동그라미 옥퉁소를 가슴에 품고 산에 올라 명나라 군대의 진영을 살피며 한곡조를 불어보았다. 여기는 옥퉁소를 별표 친다. 옥퉁소. 퉁소 소리를 듣자 명나라 진영은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밑줄 장수 쫄병할 것 없이 고향 그리운 우수에 잠겨서 눈물을 훌쩍거리는 자까지 있었다. 전의를 상실해버리지 이 퉁소가. 이 광경을 본 양원수 네모칸 치고 언젠가 벽성선이 준 옥퉁소를 꺼내서 한곡조 불어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랬더니 당장의 장수와 병졸들은 명랑한 기분을 회복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것이 아닌가. 옥퉁소 소리 별표. 다 전기성이죠. 밑줄 어여쁜 여인 같으면서도 용맹무쌍한 적장. 적장이 누군지 몰라. 의심을 품고 있어. 양원수는 밑줄 날이 갈수록 의심을 풀 길이 없었다. 이 부분 밑줄 긋고 적장이 강남홍이 사실은 양원수 입장에선 누군지 모른다. 따라서 31의 3번 답이 여기서 나와. 이 문장에서. 마침내 양원수와 강남홍은 1대1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양원수 네모칸 진두로 내달았을 때 강남홍도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덤벼들다가 일견에서 명나라 진영의 원수가 바로 양창곡, 양공자임을 똑바로 알아차렸다. 싸움 중에 만난 거야. 자, 양창곡, 양공자 네모칸 쳐라. 양원수는 아직도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했어. 의심은 품고 있지만 밑줄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높이 들어 찌르려고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찰나. 여기에다가 29번 31번 같이 써도 29번 상공께서는 강남홍을 잊으셨나이까. 구슬같이 맑은 강남홍의 음성. 이 말에 양원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남홍은 오늘 밤에 단둘이서 만날 것을 넌지시 약속하고 말고삐를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강남홍은 손삼랑에게만 알리고 명나라 진영으로 살며시 건너와 버렸죠. 양원수를 만납니다. 자, 극적인 해고 장면이야. 양원수는 강남홍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또렷이 쳐다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치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홍난, 그대 죽어서 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에 29번에 1번 선택지라고 적어. 정말 산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이요. 그대 죽은 것을 잘 알고서야 어찌 살아왔다고 믿으리요. 죽은 줄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 귀신 아니냐라는 거죠. 강남홍 동그라미 흐느껴 울며 목맨 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상공께서 사랑해 주신 덕택으로 수중 고혼이 되지 않고 자, 물속에 죽은 귀신이 되지 않고 밑줄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이 두려우니 그것만이 근심되나이다. 양원수는 누가 볼까 두려워하여 즉시로 장막을 쳐서 가리우고 그제서야 강남홍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강남홍도 양원수의 손을 잡고 마주잡고 오열에 젖을 뿐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이상하도다. 홍랑은 여자의 몸인데 이다지 먼 곳까지 나타났을 뿐 아니라 또 명장군이 되어서 뛰어난 장군이 되어서 오랑캐 왕을 구하러 나섰으니 여기서 강남홍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비로소 자세히 양원수에게 설명해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제시문만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돼. 31번 보기 가자. 어느 날 서로 몇 잔 술을 마시고 취형이 일자 벽성선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A의 부분에 벽성선이 준 옥퉁소를 꺼내줘. 이 벽성선은 동그라미 양창곡을 도와준 사람이죠. 옥퉁소를 들고 달을 향해 불기 시작했다. 묘한 재간이 숨어있는 옥퉁소였다. 퉁소 소리 한번 일어나자 밑줄 산이 울고 초목이 진동하고 잠자던 학은 꿈을 깨어날고 미친 바람이 일고 흙이 날아올랐죠. 나중에 벽성선은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옥퉁소 부는 법을 양창곡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양창곡이 퉁소를 배우죠. 상공의 상에는 다소 살벌하신 기운이 있사옵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싸움터에 나가실 듯하니 밑줄 이 옥곡을 배워두시면 쓰실 날이 있을까 하옵니다야. 따라서 31의 5번 선택지 보자. 보기의 옥퉁소 소리는 자연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천지가 자연의 변화를 일으켰다. 천지가 진동하고 미친 바람 불고 산이 울고. 그런데 A에서는 인간 심리의 변화, 이 장수와 병졸들의 사기충천으로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죠. 5번 지운다. 1번 보기의 사건은 A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뒷날을 대비해서 벽성선이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1, 2 묶어. 보기의 벽성선은 예지력이 있음을 A를 통해서 결국 확인할 수 있어. 위험에서 벗어나 양원수가. 4번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벽성선은 그렇죠. 양원수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다만 3번 보기와 A를 통해 볼 때 양원수는 적장이 벽성선임을 확신하고 있다. X해. 어여쁜 여인 같으면서도 용맹무쌍한 적장. 의심만 하고 있는 게 A 부분에 나오니까 31번 답을 3으로 한다. 29번 가겠습니다. 위거를 통해 짐작할 수 없는 것. 양원수는 강남홍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게 그 제시문에 있고요. 지운다. 강남홍과 양원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강남홍이 상공께서 사랑해 주신 덕택 뭐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고. 3. 양원수의 무예가 강남홍의 무예를 능가하는지는 X. 능가한다 X. 알 수 없는 일이고. 4. 강남홍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는 게 수중고혼이 되지 않았다 해서 알 수 있고. 5번 강남홍이 참전한 이유는 자신의 사부님과 관련이 있다. 스승의 명령. 따라서 모든 게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도 마찬가지다. 뭐 뒤에 해설은 참조하고 잠깐 앞으로 가서 139, 140, 141쪽을 142쪽까지 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두고 오늘 이렇게 했던 운영전이나 옥루몽 이외의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고전소설 부분이 비슷비슷하고 이외의 장면에 뭐 나왔을 때 전체적인 내용과 줄거리를 알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